안녕하세요. 한능검 빈출 지문만 알아도 충분히 80점 넘길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기본서 31페이지에 고구려의 대항쟁과 신라의 삼국통일까지 살펴보겠는데, 자, 이거 우리 이론 시간에 먼저 배웠던 포인트를 먼저 이건 좀 짚고 봐야 돼요. 순서가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백제가 먼저 멸망하고 고구려가 멸망하고 당나라까지 몰아낸 나당전쟁에 승리를 한 다음에 이제 삼국통일이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순서는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백제가 먼저 망하고 고구려가 망한 다음에 당나라 몰아내고 삼국통일이 완성됐다. 요 순서만 알면 나머지는 좀 우리가 생각만 조금 하면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백제가 멸망을 하기 전에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을 맺죠. 나당 연합은 백제 멸망 이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백제가 멸망한 다음에 백제 부흥 운동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고구려가 망했어요. 그 다음에 고구려가 망한 다음에 고구려 부흥 운동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나당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 백제 부흥 운동과 고구려 부흥 운동이 동시에 일어난 게 아니고, 백제가 멸망한 다음에 부흥 운동 정리되고 그 다음에 고구려 멸망한 다음에 고구려 부흥 운동이 정리되고 그 다음에 나당 전쟁에서 승리해서 삼국통일이 완성했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이 순서대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당 연합은 백제 연합 이전에 있었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나당 연합을 한 이유가 고구려한테 당나라가 안시성한테 크게 깨져서 그래요. 크게 깨져서. 그죠? 그래서 이제 나당 연합을 하게 되는 거죠. 당나라가 신라하고. 근데 먼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중국 역사를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요 나당 연합 이전에 중국이 수나라였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나라가 멸망하고 당나라가 들어서는데, 수나라 때 살수대첩, 고구려의 살수대첩에서 을지문덕한테 완전히 깨지고 망해버리죠, 수나라가.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로 넘어오는 과정에 백제의 의자왕이 신라가 선동여왕 때 윤충을 시켜서 대야성 전투를 함락하면서 누가? 그렇죠, 김춘추의 사위와 딸이 죽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김춘추가 고구려의 연합을 제의하면서 갔다가 영계소문이 어떻게 돼요? 영계소문이 이걸 거절하고 김춘추를 가둬두고 탈출해가지고 당나라에 가서 이제 나당 연합을 맺게 돼요. 근데 탈출해가지고 이제 나당 연합을 맺자고 했을 때 안시성 전투에서 안 졌으면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고구려한테 졌기 때문에 당나라가 연합을 맺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순서를 한번 볼게요. 먼저 순서를 이제 보자고요. 제일 먼저 요게 기준이 돼야 돼요. 요게 제일 쉬운 게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럼 그 전에 수, 당, 요거 됐죠. 그래서 당연히 수나라하고 있었던 살수대첩이 가장 먼저 일어나요. 그 다음에 대야성 전투 다음에 어떻게 안시성 전투 이후에 당나라가 졌기 때문에, 당나라가 안시성이 졌기 때문에 이제 나당 연합이 되고, 나당 연합 이후에 백제 멸망, 부흥 운동, 고구려 멸망, 부흥 운동, 나당 전쟁 승리.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영계소문, 그 다음에 그런 강의는 우리가 이론 강의 시간에 자세히 했었죠. 요거 중요해. 그래가지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 나오는 인물들, 우리 시험에는 여기 있는 이름들을 다 알아야 돼. 각각 사건에 있었던 이름들, 출제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요 고구려 부흥운동과 요 신라의 삼국통일은 출제 빈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사람 이름들도 어느 이벤트에 해당하는지를 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자 보자고요. 우리가 여기 제일 먼저 나온 요 수나라 때하고 당나라 때 나당 연합을 맺을 때까지의 지문이 어떤 게 나오냐면, 우리 시험에 수나라 살수대첩,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승리하였다. 살수에서 수의 군대를 막아냈다. 뭐 이건 당연히 살수대첩이라는 냄새가 을지문덕에서도 나오고 살수에서도 나오죠. 그래서 이 지문을 보고 사실 이게 살수대첩이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한능검 시험에 막 시대순으로 섞어놨잖아요. 그래서 요 지문 살수대첩이 요 이벤트에서 가장 먼저 일어났구나. 요거를 알아야 돼요. 아셨죠?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에 대야성 전투.
윤충이 대야성을 공격하여 함락하였다. 이 대야성 전투하고 거의 동시에 일어난 게 연개소문이 집권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천리장성을 축조하면서 힘을 쌓았던 연개소문이 당의 침입에 대비해서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 그 다음에 요 연개소문을 제거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보장왕을 왕으로 앉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연개소문이 집권을 하고 나서 이제 안시성 전투가 일어나요. 당의 황제가 직접 대군을 이끌고 침입했는데 여기서 깨지죠. 자, 당의 황제가 직접 대군을 이끌고 침입하였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안시성 전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당연합을 안시성 전투에서 패했으니까 이제 나당연합이 이제 결성이 되죠. 김춘추가 당과의 군사동맹을 성사시켰다.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요거. 신라가 당과 군사동맹을 체결하였다. 다 요게 나당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 이후에. 그러니까 얘네들 이후에. 오케이. 자, 그럼 우리 기본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31페이지 한번 볼게요. 31페이지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요게 연도는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순서만 우리가 딱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직접적으로 뭐 제가 이게 백제의 멸망, 고구려의 멸망이라고 적었지만 사실 황산벌 전투라고 언급이 되거나 평양성이 함락이 돼서 여기 안동도호부를 설치했다. 뭐 이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백제가 멸망했다. 평양성이 함락됐다. 이 말이 바로 고구려가 멸망했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여기 고구려의 대항정에서는 자, 여기서 살수대첩, 수나라는 살수대첩이 중요하죠. 그래서 요거 고구려 장수, 자, 수양제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가는데 고구려 장수 을지문덕에서 살수해서 수의 군대를 크게 격파했다. 이거. 그리고 요 살수대첩에서 나오는 여수장 우중문시, 요게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보내는 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도교적인 지족이란 말이 있어가지고 도교적인 색채를 띠는 그런 글이기도 하다. 뭐 요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수나라가 이제 멸망을 한 다음에 천리장성을 축조해요. 천리장성을 축조해. 누가 연개소문이. 그러면서 이제 힘을 키웠죠. 그런 다음에 34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자, 영유한과 대신들이 연개소문을 헤아려야 천리장성을 감독하던 연개소문은 영유왕을 시하고 보장왕을 왕위에 앉혔죠. 자, 그래서 정권을 장악하게 돼요. 근데 같은 동시대에 대야성 함락, 이거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의자왕이 윤충을 시켜서 대야성을 함락하고,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사건. 그래서 김춘추가 고구려 연개소문한테 군사지원 요청을 했어. 근데 연개소문이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한강 유역을 다 달라 그래요. 그래서 거절하자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선도회로부터 별주부전의 이야기를 듣고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풀려났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당나라가 쳐들어와서 안시성 전투에서 박살이 나고 가죠. 그래서 여기 당나라의 황제인 이세민이 직접 고구려를 침략했는데 안시성에서 양만춘과 군민이 합세해서 직접 싸워서 이겨요. 그래서 당태종이 패배하고 물러나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당 동맹이 결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 그래서 나당 동맹 결성. 그래서 여기서 자, 여기 삼국 항쟁을 주도를 했는데 고구려와 동맹 체계를 실패한 김춘추는 당과 동맹을 맺는 성에 그 후 고구려 백제를 공격해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김춘추가 여기서 사건보다 이게 언제 일어나는지 그걸 파악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백제 멸망 이전, 그리고 언제 안시성 전투 이후에 요 나당 동맹이 체결됐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시기를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는 시험은 계속 언제냐, 요거를 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디를 볼 거냐면 방금 전에 여기까지 봤죠. 그럼 여기 이제 백제 멸망과 백제 부흥운동엔 어떤 빈출 주의문이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백제가 멸망했다는 게 개백 나오면 개백이 이끄는 결사대가 신라군에 맞서 싸웠다는 말이 요게 벌써 황산번 전투죠. 이 말이 나왔다는 것은 백제가 멸망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황산번 전투에서 졌기 때문에 나당연합군이 사비성을 함락하였다. 그리고 황산벌 나왔어. 황산벌 개백이 이끄는 군대를 물리쳤다. 이 말 나오면 백제가
멸망했다는 걸 의미하죠. 직접적으로 백제가 망했어 이 말이 안 나오더라도 백제 부흥운동은 사람 이름 알아야 돼요. 복신과 도침이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하였다. 이제 이게 백제 부흥운동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부여풍이 왜군과 함께 백강에서 당군에 맞서 싸웠다. 백제와 외의 연합군이 백강 전투에서 패배하였다. 흑치상지가 임존성에서 군사를 일으켰다. 요거 아주 가끔 등장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백강 전투 나오잖아요. 백제 부흥운동에서 백강 전투 나오면 이 말은 이제 백제 부흥운동이 실패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는 걸 의미해요. 이 백강 전투가 나오면.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백제 멸망하는 내용까지 한번 기본서에서 32페이지, 33페이지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자, 일단 백제의 멸망은 황산벌 전투, 사람 이름 알아야 돼요. 여기 특히 누가 나왔냐면 여기 신라의 화랑 관창과 백제의 계백이 등장하면 황산벌 전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네 셋이 요 계백과 관창이 등장해서 황산벌 전투가 벌어졌다는 것은 백제가 망했다는 걸 의미해요. 자, 그래서 신라 김유신과 당소정방이 지휘하는 나당연합군의 침공을 받아 사비성이 함락됐다. 이 말도 어떻게 당연히 백제가 망했다는 걸 의미하고, 그래서 요 두 개만 알아두시면 돼. 뭐 웅진도독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그 다음에 백제 부흥운동. 여기서 이제 백강전투가 여기서 중요한데, 이름 알아야 돼. 복신과 도침이 왕자 부여풍, 사람 이름 다 중요해요. 왕으로 추대해서 백제 부흥운동을 전개하였고, 임존성에서는 흑치상지와 사타상현 등이 백제 부흥운동을 전개해서 사람 이름 알아둬야 돼. 요거. 근데 중요한 거는 백제 부흥운동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요 백강전투에서 보세요. 요 백강전투. 백강전투의 부흥운동과 좌절. 백제 부흥군은 요 외에 일본에서 지원까지 받아요. 그랬는데도 나당연합군과 싸우나 주류선과 백강 일대에서 크게 패하여 요 백제 부흥운동은 소멸하였다. 요거. 그 다음에 여기 요것도 사료에 나오기는 하는데, 우리가 뭐 유인계 부여윤까지 알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백강전투에서 나당연합군이 백제 부흥군과 외를 크게 무찔렀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내부 분열로 결국은 실패를 하게 되는데, 아무튼지간에 백강전투가 나와서 백제 부흥군이 졌대. 그러면 어떻게 백제가 이제 부흥운동이 실패했구나, 부흥운동이 정리가 됐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백제 멸망과 백제 부흥운동까지 봤죠. 그럼 이제 고구려가 멸망할 차례네요. 고구려 멸망과 고구려 부흥운동, 그 후에 삼국통일이 완성되는 내용까지 빈출 지문이 어떤 게 나오는지 볼게요. 자, 그러면 보시면, 자, 고구려의 멸망에 대한 지문은 당이 안동도호부를 설치해서, 이 안동도호부가 나왔어. 그러면 고구려가 이미 멸망했구나 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고구려의 부흥운동, 요 건모장 안승 알아야 됩니다. 이름. 건모장이 안승을 왕으로 추대하고 부흥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면 고구려 부흥운동이구나 알아야 돼. 사람 이름. 안승 중요합니다. 특히 안승을 왕으로 추대하고 부흥운동을 전개했다. 왜 중요하냐면 안승이 보덕국의 왕으로 임명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무왕이 안승을 보덕왕으로 책봉하였다. 요거까지. 그러면 이제 보덕국이 나왔어. 그럼 이제 고구려 부흥운동도 정리가 됐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삼국통일이 완성이 되죠. 기벌포, 매소성 전투 나오면 삼국통일 됐구나. 이제 그 완성이 됐구나. 당나라 군대를 쫓아내고 이제 신라가 삼국통일 완성을 했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 신라군이 기벌포에서 당군을 격파했다. 신라가 매소성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사찬 시득이 기벌포에서 당군을 격파했다. 이 말이 삼국통일이 완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전투가 나오면. 자, 그러면 우리 교재를 보자고요. 요게 3페이지예요. 자, 고구려 멸망 뭐 내용이 쭉 나옵니다. 내용이 쭉 나오는데 요게 중요해요. 당이 안동도호부를 설치했어요. 안동도호부. 그 말은 뭐예요? 고구려가 멸망했구나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부흥운동에 금마저 보덕국 나오면 요거 고구려의 부흥운동이 정리가 됐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건모장 안승 고연무까지 알아두면 좋죠. 그래서 뭐
오골성이나 뭐 황해도 뭐 이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람 이름만 압니다. 권모잠은 보장왕의 서자인 안승을, 그러니까 안승을 왕으로 추대하여 고구려 부흥운동을 전개했고, 고현무는 뭐 오골성까지 알 필요 없고 그냥 고구려 부흥운동을 전개한 사람 중에 하나구나 라는 것까지. 근데 아무튼 실패하죠. 내분이 또 악화가 돼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보덕국이에요. 보덕국. 그래서 문무왕은 금마저에 보덕국을 세우고 안승을 보덕국왕으로 봉하였다. 이 말이 나오면 고구려 부흥운동이 이제 정리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마지막 34페이지 나당 전쟁이 이제 신라의 승리가 되면서 삼국 통일을 하죠. 뭐니 해도 여기서는 그냥 매소성 전투와 기볼포 전투가 나왔단 말은 이제 삼국 통일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매소성 전투, 매소성에서 당의 20만 대군을 격파, 기볼포 전투는 신라 시찬 시득이 당의 서린기를 기볼포에서 크게 물리쳤다. 그래가지고 이제 삼국 통일을 완성하게 되는 거죠. 자, 출제 빈도가 여기 이제 핵심 주제 9번째 고구려의 대외항전과 신라의 삼국 통일은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특히 이 부분이 이 수험생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순서 있죠. 순서를 자꾸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 그 다음에 요 삼국 통일이 완성된 것까지 요거를 기준으로 잡고 백제 멸망 이전에 나당 연합이 있었죠. 그 전에 안시성 전투. 요걸 좀 생각을 하면서 외우면 여러분들이 쉽게 외울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